시간에 이 문법 수업을 하면서 문법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었죠. 문법 문제는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맞춰야 된다? 빠르게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맞출 수 있느냐? 그거를 사실은 우리는 1월 달에 공부를 한 겁니다. 오늘 선생님 풀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빨리 맞춰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지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몇 주차 수업에 들어갔었냐면은 우리 3주차 수업에 보면은 뭐와 관련된 거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와 관련된 거지? 합성어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면 단어의 형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여러분들 풀다 보면 이런 형태 유형의 문제가 많습니다. 단어는 두 가지가 있었죠. 단일어하고 뭐가 있었지? 복합어가 있었습니다. 복합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랑 뭐가 있었지? 합성어하고 파생어가 있었지. 합성어는 뭐라고 했죠? 어근과 어근이 합해지는 게 합성어. 파생어는 어근과 뭐가 합해지는 거? 접사가 합해지는 거. 여기서 문제를 빨리 푸는 친구들은 간단해요. 선생님이 합성어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통사적 합성어하고 뭘 알고 있으면 된다? 비통사를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줬지? 비통사적 합성어가 뭔지 이렇게 가르쳐줬었죠. 그 다음에 파생어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내가 뭐가 나온다고 했죠? 자, 접사 가운데서는 뭐 할 수 있는, 품사를 뭐 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접사가 있다고 했죠. 품사가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파생어에서는 시험지에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 나한테 배웠기 때문에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세 가지만 보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뭐랑 뭐가 결합됐지? 싸움이라는 단어에 질이 결합됐죠. 근데 질이 뭐야? 접사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파생어. 산길은 뭐가 되는 거야? 산에 있는 길이지. 산 플러스 길이 되겠지. 얘는 뭐가 될까요? 합성어입니다. 헛수고는 어떻게 되겠어? 헛 플러스 뭐가 되겠지? 수고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접사가 붙었지? 고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파생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열심히 읽기보다는 사실은 요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이 몇 번으로 나왔냐면 1번 문제 답이 4번으로 나왔어요. 싸움질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인데 싸움질은 파생어다. 여기까지 맞죠? 전미사 질이 붙어서 품사가 달라졌다. 싸움은 품사가 뭐지? 명사지. 싸움질은 품사가 뭐지? 명사지. 품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답은 몇 번이 되겠어? 4번. 그러니까 이 관계만 알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줬던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쉽게 찾아라.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 어렵게 풀면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기본을 알고 있어야지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다음 문제 2번. 자, 2번도 보면은 이건 뭐와 관련된 겁니까? 동사하고 뭐가 나왔죠?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사, 형용사를 여러분들한테 품사 첫 시간에 가르쳐 줬을 때 우리 국어에서 용어는 뭐가 있다?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자, 우선 정리.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이거를 의미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구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동사와 형용사는 결국 뭐냐? 니은다나 는다예요. 현재형 표현이 붙을 수 있느냐?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뭘 만들 수 있느냐?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걸로 동사, 형용사를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동사, 할 수 없으면 형용사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느냐? 구분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지? 동사는 현재형 시제, 관형형 어미, 는을 취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는. 그 다음에 형용사는 니은을 취한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차이점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잘 봐봐. 는 보여요?
그러면 동그라미 친 세 개는 뭐라는 거지? 동사라는 뜻이지. 왜? 눈이 붙으면 뭐라고 했어? 동사지. 그럼 기본형을 써. 먹다, 날다, 막다. 오케이? 거기다가 뭐를 넣으면 돼? 는다나 니은다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먹는다 되지? 동사. 난다 되지? 동사. 막는다 돼? 안 돼? 안 되지. 뭐야? 형용사지. 뭐가 잘못됐어? 4번. 어때요? 쉽지 않게 풀 수 있겠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공식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달에 수업한 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공식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다. 오케이? 다음 3번 갑니다. 많이 틀렸어요. 3번이 많이 틀렸다고. 이 뭐와 관련된 겁니까? 높임법과 관련된 거지. 높임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이걸 갖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우리가 배운 높임법은 크게 뭐가 있느냐?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있죠.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즉 뭐가 있냐? 객체 높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높임법은 몇 개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현재 여기 보세요. 임금께서 드시는 것은 밥이라고 하지 않고 수라라고 했단다. 보이죠? 그러면 뒤에 다가 붙었습니다. 상대 높임으로 본다면 상대 높임이야 낮춤이야? 낮춤이라고 했지. 자, 상대 높임법 우리가 봤던 거 기억납니까? 뒤에 요가 붙을 수 있으면 비격식체, 요가 붙을 수 없으면 격식체. 기억나지? 뒤에 요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지? 격식체가 되겠지. 격식체 중에 다로 끝나면 아주 낮춤, 비읍니다로 끝나면 아주 높임.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근데 다로 끝났죠. 아주 낮춤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체? 상대 낮춤 중에서도 무슨 체? 헤라체가 쓰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주어는 뭐냐? 임금. 그럼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주체 높임과 관련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으로 나왔는데, 많은 높임의 뜻을 가진 주격조사와 얘를 말하는 거야.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 상대 높임법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높임을 나타내주는 게, 자, 다시 고개 들고 이것만 알았어도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첫 번째, 조사. 두 번째, 선어말어미 뭐를 붙이는 거? 시. 그 다음 선생님 뭐 이야기했습니까? 객체 높임은 뭘로 하는 거라고 했죠? 어휘적 높임. 기억나죠?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뭐를 통해서? 자, 수업시간 이렇게 하지. 서술어의 어미를 통해서 나타난다. 요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비읍니다. 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면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했다라는 건 뭐와 관련이 있는 거지? 객체 높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상대 높임을 사용한 문장이다. 상대 높임은 뭐와 관련이 있다? 어미와 관련이 있다. 정의되죠? 그럼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여러분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떤 공식을 갖고 풀 수 있느냐,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쌤 설명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 문제 속에서는. 근데 한 5문제 정도는 의미로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5개는 틀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45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 집어넣으면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뒤에 있는 4번 문제. 자, 4번 문제가 나와 있어요. 맞춤법 규정과 관련된 건데, 이런 문제를 쉽게 푸는 거는, 자, 몰라도 사실은 풀 수 있습니다. 몰라도 사실 풀 수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위에 나와 있는 요건을 그대로 뭐 해보는 거냐면, 적용해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근데 이것도 사실 수업 시간에 해줬던 건데,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그 어감의 원형을 밝혀준다. 다만, 자, 하나 선생님이 팁을 줍니다. 문법 문제에서 어떠한 법칙이 나와요. 이 법칙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다만, 이게 답입니다. 혹은, 붙임.
요거 중에 답이 있어요. 이게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이에요. 원칙을 물어보는 건 답이 없어. 항상 문법은 예외를 물어보는 게 답이에요. 뭐라고? 예외를 물어보는 게 답이라고. 그러니까 보기의 설명 중에 다만, 붙임 또는 뭐가 나올 수 있느냐? 단 이런 말이 나와 있거나 예외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그게 답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빠르게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쳐놓은 것들 얘네들만 살펴보고 그거에 해당되는 사례만 찾으면 그게 답이에요. 이게 문제를 푸는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단 봐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경우는 밝혀 적지 아니한다. 이게 1번이야. 우리가 답을 찾는 조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간의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2. 자, 이 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에 그 원형의 밝혀는 적지 아니한다. 3. 자, 그러면 예외나 단의 공식은 여러분 책에 문제 나와 있으면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단 말이야.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을 때 조건이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러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게 답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은 지금 몇 번이냐면 5번으로 답이 나와 있는데 봐봐. 오똑이나 꿀꿀 뒤에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야.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은 붙임 23의 붙임 항목에 따라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을 한번 보세요. 조건. 지금 여기 보여요? 여기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지? 자, 여러분들 책 문제에서 5번이 오뚜기나 꿀꿀이 뒤에 2에 동그라미 치세요. 2. 그러면 2가 그대로 붙었죠. 2가 붙었단 말이야. 자, 만들어진 거 23항을 보면 뭐가 있어? 하다가 있지.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2가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집어넣으면 돼. 오뚝하다, 꿀꿀하다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을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이가 붙었단 말이야.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봐봐. 23항의 붙임 규정에 따라서 원형을 밝히지 말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적용하면 자,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이가 붙고 그대로 쓰면은 여기 이가 붙고 여기 이가 붙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 오뚜기 꿀꿀이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지. 맞지? 그게 지금 5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현재 이 조건을 여러분들 어디에 적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19항의 적용을 보면은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다 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여기 나와 있네. 자, 그 원형의 어간을 밝혀 적는다. 기본 전제에서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오뚜 이가 맞는 거겠지. 꿀꿀 뭐가 맞는 거야? 이가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조건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몇 번? 4번 문제 유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응용 문제인데요. 5번 문제를 틀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3점짜리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5번 문제는 왜 응용 문제냐? 문제를 봐봐. 자, 못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할 수 없거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정의 뜻에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일반적으로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서술어 앞에 서술어를 꾸며주며 독립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쓰는 게 정상이다. 항상 보기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나 뒤에서부터가 족구에 나와 있어요. 하다가 서술어로 올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쓰인다. 자, 첫 번째.
못과 하다가 하나의 합성어로 굳어져 뜻이 변한 경우에는 붙여 쓰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띵띵띵띵 띵 이까지.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다른 서술어처럼 뭐 한다? 띄어 쓴다. 띄어 쓴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왜? 여기 현재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다 뭐 하는 거야? 붙여 써놨지. 그럼 뭐 했을 때? 하나의 합성어로 갖고 그 뜻이 변한 경우. 그 다음 잘 봐. 뒤에. 자, 못하다로 붙여 쓴 경우는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거나 할 능력이 없다는 뜻을 지닐 때와 요게 세 번째 조건이 되겠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라는 뜻을 지닐 때 요게 네 번째 조건이야. 그리고 다섯 번째. 용언의 어간 뒤에 지 못하다로 구성해서 쓰이는 보조 용언일 때. 그리고 다음에 여섯 번째지. 단순히 동사학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띄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그대로 여러분들 조건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단순히 동작을 할 수 없다는 부사의 뜻이 살아있을 때는 여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래 문제를 보면은 못하다 못해도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걸 붙여 써야 되느냐 띄어 써야 되느냐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제일 마지막에 띄어 써야 되는 경우를 조건을 한번 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동작을 할 수 없다는 부사의 뜻이 살아있다. 그러면 동작을 할 수 없다. 여기 봐봐. 병이 나서 일을 못했다. 그게 어디 조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여기 조건에 대입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띄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 얘는 뭐 해야 된다? 띄어 써야 된다. 나머지는 그 조건에 그대로 부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합성어로서 그 뜻이 바뀌었을 때. 자, 술을 전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잡은 고기가 못해도라는 건 여기에서 어디야? 얘 적용되면은 어디로 볼까? 여기 있네. 일정 수준에 미치거나 할 능력이 없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세 번째 조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지 못했다. 이거는 어디 조건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조 용언일 때. 보조 용언일 때. 즉 뭐뭐 하지 못하다로 구성되어 쓰이는 보조 용언일 때 이고 여기서 끊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까지는 다 지금 어디서부터 그런 데에서부터 저 앞에까지는 뭐 하는 거야? 띄었음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 있는 요 부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조건일 때만 뭐 한다? 아이고 띄었음 게 아니고 붙였어야 되겠지. 자 다시 요 앞에 부분은 뭐 하는 거지? 붙였음을 기본으로 하고 요 뒤에만 뭐 한다? 띄어쓰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 라인이 보여요? 어떤 문제 라인이냐면 나머지 거는 다 붙여쓰고 하나만 띄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 조건을 보면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예외 사항이 항상 뭐와 직결되냐면 답과 직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를 정리해서 문제를 풀 때 나머지 있는 걸 찾기보다는 그 설명 중에 예외 부분이 어딘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못하다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붙여 쓰는 거에 대한 설명이지.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띄어 쓰는 거에 대한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거 예외가 얘가 된다 이거지. 이거에 대한 사례를 찾는 게 항상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선택지에 못하다는 지금 다 뭐 되어 있으니까? 붙여 써져 있으니까. 뭐만 찾으면 돼? 띄어 쓰는 경우만 찾아서 그 사례를 찾는 게 이 문제를 쉽게 푸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5번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6번.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들도 모의고사 형태에 아주 잘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느냐면 문법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보기에서 조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관건이야. 자, 고개 들고 쌤과 같이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야. 디귿으로 발음되는 받침은 디귿으로 적기도 하고 시옷으로 적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선생님 이야기하겠지. 보자. 한글 맞춤법 7항에 디귿 소리가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이야. 그 해설에서는 원래 형태소가 디귿 소리를 지니고 있거나
반지꼬리처럼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뉜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되겠지. 똑같이 디귿으로 소리 나더라도 어원을 따졌을 때 그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고, 원래 형태수에서 디귿이 있거나 리을이었던 소리가 디귿으로 변한 것은 디귿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게 볼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조건 여기 있네. 원래 형태수에서 디귿이거나 리을이었던 소리가 디귿으로 변한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 보여요? 보여요? 여기 나와있잖아. 이것과 관련된 걸 찾으면 답이 된다 이 말이라고. 뭐와 관련된 거? 얘와 관련된 거. 나머지는 시옷으로 적고 얘만 뭐 하면 되는 거야? 디귿으로 적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지금 답이 몇 번이 나와 있느냐? 5번이 나와 있는데 작년 수능 모의고사에 뭐가 나왔느냐? 이게 나왔어요. 숟가락과 뭐가 나왔냐면 젓가락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숟가락과 젓가락. 왜 얘는 숟가락이고 얘는 왜 젓가락이냐? 그 원에 대한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자, 설명합니다. 숟가락은 원래 뭐였느냐? 술 플러스 가락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 술이 뭐예요? 술은 밥을 세는 단위예요. 밥 한 술, 밥 두 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술 가락이었다 이 말이라고. 술 가락이었는데 얘가 발음이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숟가락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때 얘를 뭐로 적나? 디귿으로 적는다. 봐봐, 여기. 디귿이었거나 리을이었던 소리가 디귿으로 변한 것, 이게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숟가락에 해당되는 얘라고 볼 수 있지. 원래는 뭐였는데? 리을이었는데 이 소리가 뭘로 바뀌었다? 디귿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뭘로 적는다? 디귿으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숟가락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젓가락은 기본 양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저 플러스 가락이에요. 그래서 얘는 왜 저예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해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수저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가 여기서 나온 말이야? 아, 젓가락을 가리킬 때 수저할 때 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뒤에 가락이 되니까 된소리로 발음된단 말이지. 우리 국어에서 합성어에서 뒷소리가 된소리가 되면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표기하기 위해서 뭘 써주는 거지? 사이 시옷을 써준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시옷은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이 시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지? 이게 이 두 가지 어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요 선생님이 밑줄 친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거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무조건 답입니다. 이게 문법을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잘 풀려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을 집어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분석해서 답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찾아내면 항상 답이 뻔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답이 몇 번? 5번이 되겠죠. 이게 6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7번 문제 갑시다. 7번. 자, 7번 문제는 뭐야? 모음조화가 나왔네요. 모음조화가 나왔는데. 자, 한번 볼까요? 7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건데, 모음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다니는 게 모음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모음조화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난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벗어난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고마워요 이렇게 나와있지. 가까워요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야. 그러면 재민이도 이제 나머지 거는 다 모음조화가 그대로 뭐 한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지켜진 형태인데 보세요. 고마워요, 고맙다가 기본형이 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기본형이 뭐야? 가깝다가 기본형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기본형이 뭐가 될까? 돕다가 기본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얘네들은 다 무슨 모음이냐? 끝날 때 오. 그럼 얘네들은 뭐와 관련된 거야? 양성 모음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 봐봐. 한글 맞춤법 18항을 보자고요. 집중해. 승표 여기 봐. 자, 요런들이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다만, 여기 나왔네? 다만.
다만 곱과 같이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하여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됐지? 자, 그럼 여기 조건에 해당되는 게 막, 깍, 독 여기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서는 와로 소리 난단 말이야. 독 플러스 아, 도와. 와로 소리 나니까 와로 적는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각각 플러스 아, 가까바 이렇게 안 하지. 가까워로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발음되겠어? 워로 적는다 이 말이야. 왜? 와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얘도 해봐야지. 고마 플러스 아가 결합돼야 되겠지. 고마아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고마 뭐가 되겠어? 워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되는 구조인데 이거야. 이 두 가지는 여기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와 소리가 안 나니까 뭘로 적어야지 맞는 거야? 워로 적는다 이 말이라고. 근데 얘는 맞게 적었는데 얘를 틀리게 적었다 이거지. 그래서 원발음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고마 워요가 맞다 이거지.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이라고. 항상 조건은 제일 마지막에 다만, 예외, 단, 붙임.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7번 문제입니다. 8번 가죠. 8번은 별표치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EBS 교재에 3번 나왔어요. 3번. 부족해줘? 잘 안 보여? 자, 8번에 EBS 교재에 3번 나왔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어디에서 헷갈리느냐? 사이시옷은 헷갈리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 별표. 이 부분이 별표라고. 자, 이게 왜 별표냐?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이제 사이시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이시옷. 자, 사이시옷이야. 맞지?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예냐를 봐야 되겠지. 백앤잎.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까? 첫 번째 거 보면은 백에 뭐가 결합되느냐? 이게 되겠지.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백앤잎. 어떻게 되겠어? 니은 소리가 두 번 났지. 그러면 어디로 적용돼야지 맞을까요? 여기 해당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지. 항상 니은 소리를 잘 봐야 돼. 여기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얘예요. 얘. 갯날이잖아. 개 플러스 뭐가 결합됐지? 날이 결합됐지.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 갯날. 보여요? 그러면 니은 소리가 잘 봐. 니은 소리가 어디에만 첨가됐습니까? 여기에만 있지.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지? 얘는 원래 있던 소리잖아. 그렇지? 근데 발음을 하다 보면 여기 두 개가 있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사이시옷은 여기가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도 답이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봐봐. 자, 30항 2항의 세 번째 건 뭐 소리가 난다라는가? 니은 소리가 난다라는가? 근데 애초에 얘는 뭘 갖고 있었다? 니은 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답이 여기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작년에 3번 나왔다고요. 3번 나올 때마다 애들이 다 낚여요. 왜? 요 뒤에도 소리는 이렇게 나니까 두 개인 것 같거든. 맞지? 그럼 공식을 하나 주면 니은 소리가 첨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 결합되는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나무 플러스 잎. 얘 모음으로 시작하지? 자,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 나뭇잎. 보여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났지? 여기는 니은 소리가 나고 여기도 뭐가 났죠? 니은 소리가 났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세 번째 항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지? 뒤에 결합되는 말을 뭘로 시작해야 된다? 모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8번 문제부터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 뭘 주느냐? 빠르게 푸는 게, 우리는 문법을 맞추는 건 당연해. 그렇지? 뭐 해야 돼? 빠르게 풀어야 돼. 한 문제당 10초씩 풀어야 된단 말이야. 10초씩.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어디 부분에 답이 있겠구나라는 걸 보는 연습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라고요.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채점하고 점수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문제집이 한 곳씩 나갈 겁니다. 점수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가 몇 문제냐면 192문제짜리 문법 문제가 있어요. 고마운 거지. 근데 시중에서 문법 문제 좀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법은 문제 수가 별로 안 되거든. 그렇잖아. 문법 문제집은 딱 한 권 나옵니다. 3학년 때. 근데 그게 여러분들 EBS 교재 중에서 연계 교재가 아니에요. 인터넷 수능 중에 인터넷 수능 문법편이 있는데 인터넷 수능 중에서 문법편만 연계 교재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풀고 싶어도 못 푼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시험 본 거 보고 안 되는 친구들은 별도로 또 문제집이 나가요. 무조건 3월 모의고사 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2월달에 언제시죠? 2월달에 언제죠? 설날.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올해 세뱃돈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 알겠지? 대신에 내년에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더블로 받으면 돼요. 이 세뱃돈 작은 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내가 봤을 때 세뱃돈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 여러분들이 받아봤자 세뱃돈 얼마나 받겠어? 10만원, 20만원 받겠지. 근데 우리 혜솔이가 장학금 받고 들어왔어요. 장학금이 얼마냐? 등록금이면 400만원인데, 맞지? 장학금 받으면 엄마한테 달라고 해요? 세뱃돈보다 훨씬 큰 거죠? 여러분들 반납해야 돼. 그 시점에 맞춰서 폭탄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막 줍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갑시다. 9번. 이거 초등학생용 문제. 이거 몇 초 만에 풀었니? 이거 몇 초 만에 풀었어? 민경아, 몇 초 만에 풀었어? 10초. 10초. 성대 몇 초 만에 풀었어?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딱 봤잖아. 자, 잘 봐. 잘 봐. 잘 봐. 합성어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합성어는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했지, 내가? 통사 아니면 뭐가 나온다고 했지? 비통사. 통사 아니면 비통사. 그럼 이거 딱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통사냐 비통사냐. 근데 문제 나왔잖아. 통사적 합성어는. 그렇지?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아니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잖아. 다시 한 번 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방법.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방법 두 가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용언에 어간이 붙고 뒤에 어떠한 어근, 단어가 결합됐을 때 이 사이에 연결 어미가 뭐 되어 있으면, 생략되어 있으면 비통사적 합성어. 맞지? 두 번째, 부사가 뭐와 결합되면, 체언과 결합되면 비통사적 합성어. 얘를 빼면 나머지는 뭐? 통사적 합성어. 그러면 연결고리 있는지 봅시다. 작은, 작다에서 나오는 거네. 용언의 어간이지? 뭐가 쓰였니? 연결고리가 쓰였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통사적 합성어. 왜? 연결고리가 생략되면 비통사니까. 있으면 통사가 되겠지. 얘는 생략됐지. 얘는 생략됐습니다. 얘도 뭐가 됐어? 생략되어 있지. 열다와 닫다에. 맞잖아. 얘는 결합이 어떻게 했어? 열다 플러스 닫다잖아. 그럼 연결고리가 뭘로 써야 돼? 열고 닫다 이렇게 써야지 맞겠지? 생략되어 있지. 비통사 아니야. 얘는 뭐야? 부술은 부사라고 했지. 부산지역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지 내가? 그래, 곱하기 부술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부사가 명사랑 붙어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야? 비통사가 되겠지. 몇 초? 10초. 오케이? 그 다음 10번.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뭘 물어보는 거예요? 사동. 자, 문제 푸는 방향을 보라고. 사동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이 또 나왔네. 뭐랑 뭐냐? 조건 여기 나왔네.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 그렇잖아. 파생적 사동은 파생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뭐가 결합되는 거야? 접사. 우리 배웠지? 뭐부터? 이, 히, 리, 기, 우, 구, 수. 얘들이 붙으면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은 뭐가 있다고 했어? 뭐뭐하게 하다.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파생적 사동. 그러면 읽는다에 뭐가 붙으면 돼?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으면 되겠지? 그러면 읽는다를 사동형으로 만들면 뭐가 되겠어? 하나, 둘, 셋. 나머지는 답 아니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우선 빼고 비 빼고 통사적 사동. 뭐뭐하게 하다. 짐을 지다. 짐을 지게 하다. 자,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직계하다 해당되는 게 여기 나와있네. 그러면 A하고 C만 갖고도 풀어도 답이 몇 번으로 나옵니까? 여러분들 10번에 3번 풀려요? 초등학생용 문제집? 오케이 10번입니다. 그 다음 11번 11번 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건 수능에 잘 나옵니다. 위하고 윗과 웃을 구분하는 건 시험에 잘 나와요. 보여요? 이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위아래의 구분이 없으면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뭐가 있어? 웃어른이 있어요. 왜? 아래 어른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럴 때는 구분할 수 없으니까 웃어른이 된다. 이런 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미리 공부해 놓는 거야. 근데 그대로 적용해 보면 되잖아.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다만 그러면 답은 저 위에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쓰면 적절한 걸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다만의 사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를 봐야겠는데 여기 봐봐. 거센 소리 앞에서는 뭐로 적는다? 위로 적는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위층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어디냐? 윗돈이라고 되어 있지? 얘는 위아래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뭘로 고쳐야 돼? 웃돈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됐지? 됐어? 그 다음 하나 더 고개 들고 뭐뭐 든지가 있고 뭐뭐 던지가 있어요. 오케이? 이건 외워. 뭐뭐 든지는 뭐 때 쓰는 거냐? 선택형으로 쓰는 겁니다. 네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선택해라. 든지야. 오케이? 던지는 뭘 쓰는 거냐? 과거에 있었던 걸 회상할 때 던지예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 얘는 봐봐. 선택은 얘잖아. 서울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던지가 아니라 든지로 써야지 맞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그때라고 돼 있으면 과거의 시점이 나와있지. 그러니까 과거니까 놀라 던지가 되겠지. 쉽지? 이거 평상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게 11번 문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12번. 자, 이 문제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틀려도 된다 생각해. 12번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야? 다 맞았어? 12번은 틀려야지. 이건 의미로 푸는 거잖아. 나한테 배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맥락적으로 뭐 하냐? 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할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능동 표현을 썼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피동 표현이 돼야 된다고 다. 그렇지? 자, 고개 들고 피동. 자, 피동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 어디 보자.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파생적 피동은 뭐 묻는 거지? 이, 히, 리, 기. 그렇지? 통사적 피동은 뭐가 되겠지? 뭐뭐 어지다. 자, 그럼 여기 봐봐. 날개가 꺾였다. 자, 껴안았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깎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뭐라고 나있을까? 꼴등을 하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그녀는 새로 산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피동형 표현을 써야 되는데 지금 뭘로 썼어? 능동형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머리는 능동형 표현이라면 스스로 하는 거잖아. 깎는다라는 건. 맞지? 그렇잖아. 머리를 깎는 거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머리를 스스로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쓴다면 피동형 표현으로 뭐로 써야지 맞겠지? 깎인다로 써야지 맞겠지. 그러니까 깎고 올게요라고 아니고 깎이고 올게요가 맞는데 생활 속에서 잘못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물어본 게 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는 일반 여러분들 수능형 평가 문제나 이런 데 잘 안 나와요.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데 좀 나오는데 구조가 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 요 문제. 다음. 자, 요 문제는 지금 뭐 물어보는 거냐? 보세요. 여기 보면 나와있네. 높임법과 관련된 거네. 높임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까? 예가 있고 아니오가 있어요. 자,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습니까? 동그라미. 자,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걸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데
주체 높임에는 C가 쓰인다고 했지. 그러면 주체 높임이 아니면 뭐가 되겠어? 객체 높임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는 뭐 찾는 거냐? 객체 높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네. 객체 높임은 뭐라고 돼 있다? 어휘적 높임. 어휘적 높임은 뭐다? 단어 자체가 높여주는 게 어휘적 높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단어 자체가 높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겠지. 현재 지금 이 부분에 A에 해당되는 거고, 높임을 나타내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도 지금 뭘 찾는 거냐? 어휘적 높임을 찾는 건데, 우선 여러분들 한번 문장을 보세요. 앞에 문장에 보면은, 자, 이걸 분석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손님을 안방으로 모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야 돼. 이때 모시는 건 누가 되는가? 손님이 되겠지? 목적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에 해당되는가? 객체 높임.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밖을 보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는 뭐냐? 주체 높임. 할머니께서 방에 계시다. 할머니가 주어지? 얘도 뭐가 되겠어? 주체 높임. 할아버지의 옆구리가 뭐하다? 쑤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요렇게 보니까 얘는 주체 높임이 되겠지. 이렇게.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객체 높임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현재 문제에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본다면 A, 객체 높임에 해당되는 답은 얘가 되겠지. A는.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주체 높임 가운데 어휘적 높임이냐 일반적인 C를 높여주는 거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C를 생략한다고 했죠. 자, C 생략해봐. 보다. 돼, 안 돼? 되지? 자, 얘 C 생략해봐. 개다. 돼, 안 돼? 안 되지? 얘 C 생략해봐. 수다.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 문제를 여러분들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뭐야? 우선은 첫 번째 특수한 어휘를 높여주는 경우 얘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 A가 바뀌어요. A에 해당되는 게 뭐야? 모시다가 되지. 모시다가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지. 2번이 되겠지. 자,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데 두 번째 여러분들 옆구리가 쑤시다. 쑤시다는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되겠네. 이거 자체는 지금 뭐가 아니야? 높임과 관련된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높임에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나누는 게 몇 번이 되겠어요? 계시다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푼다면 13번 문제는 모시다 하고 계시다가 되겠죠.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13번. 자, 14번도 이제 빨리빨리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뭘로 푸는 거냐? 의미관계로 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 해당되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보세요. 그것은 말하는 사람만 알고 있는 이 부분의 밑줄 쳐. 이때는 둘 다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5번 문제예요. 자, 이것도 제발 틀리지 않았으면 했는데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동일하게 조건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 자, 지금 줄여 쓰는 거잖아. 줄여 쓰는 거지.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와있냐? 이 어가 돼서, 자, 선생님 이렇게 하겠네. 이 플러스 어가 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 여가 된다고 했지. 이게 뭐야? 몸 축약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이거 봐봐. 여가 된단 말이야. 몸 축약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이제 얘를 봐야지. 얘랑 동일한 조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어에 해당되는 게 얘가 있단 말이야. 얘가 있다라는 거지. 맞지? 축약이 되는 방법. 얘 봐. 여기 봐. 이거 보여? 자, 그러면 축약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봐라. 이렇게 축약이 되는 거 하나. 어떻게 축약이 되는 방법 하나? 이렇게 축약이 되는 거 하나. 보이죠? 그럼 빨간색으로 축약되면 어떻게 되겠어? 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축약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가 되겠지. 보여? 이것만 안 헷갈리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거를 갈 때 어떻게 갔느냐? 여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축약이 나오고 여기서 일어나니까 안 된다고. 요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하면 여러분들 눈을 의심해야 돼.
알겠어? 요게 몇 번? 15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을 올바르게 고친다면 어떻게 되겠어? 띠여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 뜨여. 이렇게 고친다. 됐어? 이게 여러분들 15번 문제입니다. 갑니다. 16번. 16번은 단어 뜻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여러분들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파생어와 관련된 문제인데 단어 의미로 갖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민며느리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일찍 값을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일찍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 며느리를 민며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릴 사이즈 이런 거 들어봤었잖아. 거기서 나온 즉 조언의 풍속에서 나왔던 겁니다. 일찍 데리고 온 며느리야. 그런 형태에서 나오는 게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17번 문제. 자, 시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이런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잘 봐야 돼. 지금 현재 get이 나왔어요. get은 미래형 추측을 쓸 때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도 보면은 예외가 있어요. 얘도 get구나. 추측이라고. 근데 언제로 추측하는 거냐? 집에서는 이미 과거를 추측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거기서 어긋나는 게 몇 번이 되겠어? 4번에 결부터 리얼은 모두 get은 미래의 시제로 쓰인다. 아니죠. 쟤는 뭐에 대한 추측이야?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저게 get의 쓰임의 예외예요. 그래서 항상 예외가 시험에 나온다. 이게 17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18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고개 들고. 자, 이 품사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잘 봐. 확실. 민경아, 이거 맞춰야 된다니까? 자, 이런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거지. 뭐가 붙느냐? 확실하다예요. 그러면 품사가 뭐야? 동사 아니면 효용사지. 뒤에 다가 붙으면 내가 용언이라고 했잖아. 동사 아니면 효용사라고 했지. 거기에 니은다를 붙여봐. 확실한다.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확실하다는 품사가 뭐야? 확실하다는 품사가 뭐야? 효용사입니다. 효용사. 효용사라고. 됐어? 그러면 3번에 보면 디귿하고 시옷. 디귿하고 시옷. 디귿과 시옷. 자, 얘는 뭐가 붙었냐? 뭐가 붙었죠? 자, 멋이라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었는데 얘는 뭐에 붙었다라고 볼 수 있어? 효용사입니다. 효용사. 그러니까 체언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뭘로 풀리는 문제냐면 품사로 풀리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 확실은 체언이 아니라고? 확실하다니까 얘는 효용사란 말이지. 용언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18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 다음 19번 별표 3월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어요. 문장의 짜임새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해볼까? 형제들과 달리 무슨 절이야? 부사절 써. 자, 두 눈으로 떨어지는 관형절이죠. 관형절. 지금 밑줄 친 게. 철수가 귀국했음을 명사절이 되겠지. 그러면 기억은 부사절, 니은 관형절, 디귿은 뭐가 된다? 명사절. 오케이?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 2번에 봐봐. 기억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부사절이라고 했지. 부사절이라는 건 절이 부사어 역할을 하는데 부사어는 뭘 수식한다? 용언을 수식한다. 형제들과 달리는 뭘 꾸며주겠어? 좋아한다를 꾸며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지. 운동을 꾸며줄 거면 그건 무슨 절이 돼야 돼? 관용절이 돼야 된다 이거지. 초등학생용 문제입니다. 20번. 이거는 우리 문제집은 똑같이 나와 있는데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개 들고. 자, 다만 1, 2, 3. 자, 얘가 답이 된다. 보이지? 근데 이 문제는 기본 전제를 알아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이거다. 얘네들은 뭘로 발음한다?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이까지 보이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봐봐. 잘 봐봐. 뭐가 있느냐? 뭐뭐도 허용한다. 보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봐봐. 자음의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여기 보이지?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는 경우는 뭐로 발음한다?
이로 발음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문제 풀었을 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가 돼야지 맞다고 했지? 희망만 맞다고 했지. 그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에서 우리 풀었던 거잖아. 이 문제는 금방 풀 수가 있단 말이야. 20번 같은 경우에는. 희승이 맞췄어? 중요해. 제발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고. 20번. 다음 21번. 자, 21번 봐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사와 관련된 겁니다. 조사와 관련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자, 선생님이 우리 조사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3가지. 무슨 조사? 격조사. 또 무슨 조사? 보조사. 그리고 무슨 조사? 하나 더. 접속조사가 있었잖아. 접속조사. 근데 접속조사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지. 그럼 여기다 적어놓을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 뭐랑 뭐다? 격조사. 아니면 뭐야? 보조사. 기억나지? 격조사는 문장의 격. 이때 격은 뭐라고 했지? 자격이야, 자격. 문장의 자격을 부여하는 게 격조사야. 보조사는 뭐 하는 거냐? 의미를 보충해주는 거다. 이렇게. 됐죠? 차이점은 뭐냐? 보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책에 봐봐. 4번에 디귿, 도, 서는 공통적으로 앞말에 붙어서 부사의 기능을 수요할 수 있게 해준다. 별표. 그러면 얘는 뭐다? 격조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근데 디귿하고 여러분들 디귿 해봐. 도, 그 다음에 서. 생각해봐. 어리석게 왜 혼자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니? 생각해야 한대. 되지? 그러니까 무슨 조사야? 보조사야. 보조사는 의미를 보충해준다고. 근데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격조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다음 몇 번이야?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여러분 다 배웠던 거예요, 조사. 배웠잖아. 됐어요? 다음 22번. 이거는 우리 그대로 나왔던 거지. 품사의 통용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갑시다. 선생님 이거 빠르게 할 수가 있다고 했지. 조사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갖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이는 조사가 붙었습니다. 조사가 붙으면 뭐라고 했지? 체언이라고 했지. 그 전은 대명사 아니면 관형사라고 했습니다. 조사가 붙었으면 체언이니까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잖아. 그래서 이는 뭐가 되는가? 대명사. 이 나무는 조사가 안 붙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가? 관형사. 숫자를 나타내면 수사 아니면 수관형사라고 했지. 뒤에 뭐가 붙었지? 조사가 붙었지. 얘는 뭐? 수사. 얘는 조사가 안 붙었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관형사. 보여? 자, 진짜 힘들었다 라고 볼 수 있지. 진짜 힘들었다. 이때 진짜는 뒤에는 뭐를 꾸며주는 거야? 힘들었다를 꾸며주니까 뭐가 되겠어? 부사. 그럼 얘는 진짜 같다. 이때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어? 진짜와 같다. 붙을 수 있지. 조사가 붙으면 뭐가 되는가? 얘는 명사. 이게 되겠지. 바로 떠났다.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라. 둘 다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부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지. 오늘부터 뒤에 조사가 붙었잖아. 명사지. 오늘 뭐뭐 해야 한다. 뒤에 있는 요거는 꾸며주지 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명사, 부사. 나머지는 품사가 다 다른데 4번만 둘 다 뭐다? 부사.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22번. 됐어요? 다음 23번 문제. 선생님이 또 이야기했어요. 요가 있는데 조사로 쓰일 때가 있고 뭐로 쓰일 때가 있다? 어미로 쓰일 때가 있다. 조사는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으면 다 조사예요. 꽃이 피었군. 대한대 되지. 조사. 자, 살펴본다면 되지. 조사. 장미. 자, 이곳에 핀 꽃은 장미요. 빼봐. 이곳에 핀 꽃은 장미. 저것은 백합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어미. 자, 특히 나팔꽃은 요즘이 가장 아름답답니다. 생략되네? 조사. 꽃이 피기 전에 어서 땡땡 식물원으로 오십시오. 생략할 수 있네? 조사. 그러면 디귿만 어미, 나머지는 조사. 23번이야. 쉽지? 자, 그 다음 24번. 24번 의미로 푸는 거. 이거 좀 헷갈리는 건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각도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와 달리 박이가 있고 뭐가 있냐면
100이거든요. 100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나뉘어서 해당되는 걸 물어보는 게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문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박이 같은 경우에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가 박혀있는 사람이나 짐승, 점이 박혀있는 사람은 점배기가 아니라 뭐가 된다? 점박이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예전 수능에는 매번 나왔어요. 예전 수능은 뭐가 나왔냐면 맞춤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그게 예전 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뒀던 문법의 강조사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개정교육과정 세대로 들어오면서 요즘은 수능의 문법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기본 공식을 알고 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왜? 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전 선배들은 다 외웠어야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세대야. 왜?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외우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은 지금 수능 체제가 잘 맞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적용하거나 기본 공식을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오케이? 자, 25번.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지. 25번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쉴까? 25번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를 맞췄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 내가 수업해주지 않은 거거든. 자, 이건 여러분들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접사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야, 접사는 두 가지가 있다. 의미를 한정해주는 한정접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지배접사가 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지배접사는 뭐냐? 근데 지배접사는 뭐라고 가르쳐줬지, 여러분들한테? 희승아, 정국이 이름 한번 내볼래? 지배접사는 뭐라고 했지, 내가? 지배접사는 품사를 바꾸는 걸 지배접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배접사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1. 단어의 품사나 그 자체를 바꾸는 거 2.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해줬을 때는 보편적으로 지배접사는 2번 하기 때문에 2번만 지배접사로 가르쳐줬다고요. 근데 이 앞에 부분에 뭐가 나있냐면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돼 있잖아. 이건 안 가르쳐줬어. 이건 심하거든. 심하다고. 그래서 이걸 안 가르쳐줬었거든. 근데 여러분들 응용이 되는 쪽으로 확인하려고 이 문제를 내놓은 건데,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높임이에요, 높임. 우리 국어는 높임을 쓰게 되면 서술어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 높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구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님은 의미를 제한하는 한정접사가 아니라 높임을 통해서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지배접사예요. 무슨 말 알겠어? 요러한 심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3월달 문법 들어갈 때 이제 저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나와있던 문법 수업은 기본 공식들이거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문제가 저렇게 예외적인 사항이 들어갈 때가 있어. 이런 거 3월달에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그 문제를 물어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 물어보면은 답이 몇 번으로 나왔지 이게? 25번에? 2번 한번 볼까? 자, 접사가 파생의 실적 의미 사람의 제한의 뜻을 두고 있으니 이는 한정접사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라에 해당되는 건 한정접사가 아니라 뭐를 바꾸는?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무슨 접사다? 지배접사다. 그래서 요 문제는 틀려도 돼요. 이제 요런 걸 하려면 또 3월달 수업을 들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월달 수업은 보편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5분 쉬었다가 다시 만납시다. 잠 좀 깨고 집중하고. 응? 여러분들 뒤에 이제 26번 문제풀이 하는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조건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동그라미 쓰면 돼요. 붙임 갖고 찾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 문제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뚜렷하게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뚜렷하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발음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발음 자체가 여러분들 한번 봐야 돼. 자,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뭘 이야기했었냐면, 잠깐 고개 들고 요 니은에서 예, 이거 하나 가르쳐준 적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 받침이 히읗일 때
뒤에 뭐가 오면 자음이 붙으면 축약이 일어나고 모음이 붙으면 뭐가 된다고 했지? 그래, 탈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는 뒤에 모음이 왔잖아. 그러니까 쟤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탈락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게 사실 먼저 고르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히읗이 탈락하는 데에 대한 설명은 어디 나와 있냐면 이 제일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제12항의 네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답이 될 수 있는 게 3번하고 5번에서 압축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뚜렷하게. 자, 이것도 바로 한번 해보면 예, 뚜렷하게. 자, 바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뚜렷하게가 됩니다. 뭐가 일어나는 거지? 축약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얘가 대표소리인 디귿이 된단 말이야. 디귿이 뭘 만났지? 히읗을 만나면 뭐가 되는 거지?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설명이 어디 나와 있느냐? 여러분 책 보면은 여기 나와 있다 이거죠. 즉 뒤에 보면은 받침이 기역 디귿 얘네들 뒤에 첫 음절 히가 결합되는 경우도 두 소리를 합쳐서 적는다. 그러니까 받침이 얘 음절이란 말이야. 디귿이야 디귿. 대표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6번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개 들고 27번 문제. 이거 하나만 별표 쳐둡시다. 이것도 수능에서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비슷하게 여러분들 3월달부터 보는 모의고사에 나올 확률이 아주 커요. 왜냐면 이게 다 뭘로 변형한 거냐면 모의고사에서 변형된 문제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패턴으로 만난단 말이야. 자, 뭐가 있냐? 고개 들고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얘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얘가 두 가지인데 다른이 뭘로 쓰이는 거냐면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이 뭘로 쓰이는 경우가 있냐면 이게 원래 다르다라는 형용사 있죠. 형용사의 어간에 니은이 붙어서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책에 다른 나와 있는데 하나는 품사가 관형사고 하나는 품사가 효용사가 돼요. 무슨 말이겠지? 그러면 언제 효용사냐? 비교급. 비교 대상이 있을 때만 효용사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문제를 엄청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7번도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봐봐. 다른. 자, 이것이 그것과 비교 대상이 나와있지? 그럼 얘는 다르다 라는 말이 성립돼. 이것이 그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효용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지?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물어보느냐가 시험에 나온다고. 오늘 니네 하나 제대로 하고 가는 거야. 요거 하나 기억해도 3월 모의고사 때 되게 빨리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게 여러분들 27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8번 볼래요? 이건 뭐 초등학생용 문제네. 보세요. 이쪽 보면 지금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높임법이지? 높임법. 상대 높임법과 관련된 거. 저한테 배웠죠?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갑시다. 상대 높임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다? 격식체와 뭐가 있다? 비격식체. 격식체인지 비격식체인지는 뭘로 확인할 수 있다?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는지 여부, 요가 붙을 수 있는지 여부. 요가 붙으면 비격식체, 요가 안 붙으면 격식체. 됐지? 이걸로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푼다면 28번의 답이 쉽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지. 왜? 자, 병과 갑이 한 말. 자, 여기 보세요. 병과 갑이 한 말이 있네. 병과 갑. 병이 어디 이야기했지? 찾으면 돼. 자, 병. 그 다음에 갑. 병과 갑 맞나? 병과 정 아니야? 아, 병이 갑에게 한 말. 미안. 병이 갑에게 한 말. 병이 갑에게 한 말. 맞지? 그 다음에 정이 또 누구한테 했지? 갑에게 한 말. 맞지? 지금 우리는 뭐 푸는 거야?
상대 높임법 푸는 거지? 뒤에 봐. 요. 뒤에 봐. 요. 보여요? 그럼 뒤에 요가 붙었단 말이야. 붙을 수 있는 말은 격식체야, 비격식체야? 비격식체. 둘 다 뭐가 썼지? 비격식체가 썼지. 근데 봐봐. 높임이면 뭐가 붙어 있는 거지? 요가 붙어 있는 거야. 낮춤이면 뭐가 되는 거지? 요가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지. 둘 다 뭐 했어? 비격식체의 높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뭐가 더 높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잘못된 건 여러분들 몇 번이 되겠어? 뒤에 있는 문제에서 4번이 된다 이 말이야. 상대를 더 높이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29번 문제도 중요한데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29번 문제 왜 올라가느냐? 용언의 활용과 관련된 거야. 용언의 활용.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용언의 활용은 무슨 활용과 무슨 활용이 있다고 했지? 무슨 활용과 무슨 활용이 있다고? 민경아, 무슨 활용과 무슨 활용이 있다고 했지? 활용은? 수업 시간에 가르쳐줬잖아요. 뭐랑 뭐가 있다고 했지? 그렇지. 규칙과 불규칙이 있지? 기억나? 규칙이 되는 조건 두 가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줬습니다. 하나는 변화 양상이 규칙적이거나 두 번째는 불규칙적이라 하더라도 그 변화 양상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리을 탈락과 은 탈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면 활용을 하려면 기본형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기본형 달다, 밝히다, 자, 때리다, 담그다, 가파르다. 이게 되겠지. 보여요? 보여요? 얘 같은 경우 어디에 해당되겠어? 은탈락이지. 규칙 활용이야. 나머지는 변화 양상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달라, 다르고, 다르니 다 어간이 안 바뀌고 그대로 바뀐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밝히고, 밝히니, 밝혀서 그대로 어간이 안 바뀌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4번과 5번이야. 근데 4번은 은탈락이 일어나니까 규칙 활용이라고 했지. 다 몇 번이 되겠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가파르다. 자. 가파르다. 가파르까지가 어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지금 아가 결합돼. 그럼 어떻게 되냐? 가팔라가 됩니다. 그럼 어때? 그 형태의 변화가 적절하지가 않지? 그래서 얘가 불규칙 활용입니다. 그래서 다 몇 번? 5번. 이 29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30번 문제 갑시다. 30번 문제 별표. 별표? 왜 별표? 난이도가 들어가 있어요. 자, 30번 문제는 왜 난이도가 들어가 있느냐? 고개 들고. 지금 뭐와 관련된 거냐? 관용어와 관련된 겁니다. 기억니은 디귿에서 관용어의 특징을 물어보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요게 작년도 스타일의 모의고사 문제예요. 작년도 스타일의 모의고사 문제란 말이에요. 잘 봐봐. 선생님이 이야기해줬죠. 관용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다? 관용사가 관용어가 될 수 있다. 그렇지? 그게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얘야. 그러니까 얘는 기억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지? 두 번째,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체언이 뭐가 될 수 있다? 관용어가 될 수 있다. 구조상. 사실 여기 뭐가 있는데? 의가 있는데 얘 의가 뭐 됐다고? 생략됐다. 이렇게. 그렇지? 그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느냐? 체언의 관용격 조사가 결합되어 관용어로 실현되는 경우 그게 현재 여러분들 어디냐면 얘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거기서 의가 관용격 조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디귿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얘도 맞아요. 함정이 뭐냐? 잘 봐도 3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말장난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문법에서. 지금 현재 얘에 대한 설명이 얘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 앞, 뒤에 체언의 의미상 동격일 때 앞에 체언은 관용격 조사 의가 없이 이게 바로 뭐야? 생략돼서 관용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동격이라고 되어 있다. 동격.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이어야 돼. 맞지? 시골 이꼬르 풍경이야? 그렇지 않지. 풍경은 풍경인데 어떤 풍경이 되는 거지? 시골의 풍경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얘를 뭐 해줘야 돼?
꾸며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어긋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동격에서 어긋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확실한 건 답은 이 두 개거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관용어는 체어는 수식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 공식으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응용이 들어간 겁니다. 문제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겠죠? 왜 3점짜리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응용까지 물어본다고. 그게 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야. 낚이느냐 안 낚이느냐가 나온다니까. 작년에 복격조사 가지고 낚였어요. 복격조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하고 가가 있는데, 복격조사는 뒤에 소수로 뭐가 붙는다고 했지? 뒤에 소수로 복격조사는 되다나 아니다가 붙어요. 이 되다나 아니다 갖고 낚았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 틀렸어요. 왜냐면 그 정답률이 32% 정도밖에 안 됐거든. 나머지는 다 낚였다고 말장난해. 무슨 말이겠어? 항상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몇 점짜리에서? 3점짜리에서. 이게 작년부터 나오는 시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3점짜리에 꼭 뭐가 들어간다? 말장난이 들어간다.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겠지? 낚이지 맙시다. 여기 이제 확인하러 30분 넣어놨습니다. 다음 31번 갑시다. 자, 31번 문제는 뭐 물어보는 거야? 띄어쓰기와 관련된 건데 조사는 붙여쓰고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고개 들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있네. 자, 보세요. 붙였었지? 그러면 구조상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조사. 맞지? 띄었었지? 구조상 뭐가 되는 거야? 의존명사. 띄었었지? 의존명사. 띄었었지? 의존명사. 띄었었지? 의존명사. 보여요? 이까지 현재 보입니까? 됐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조건이 나와 있잖아. 의존명사인 경우, 조사인 경우. 보이죠?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뭐 해야 돼? 의존명사가 돼야지. 왜? 띄어써 놨으니까. 그렇지? 자, 의존명사일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봅시다. 자, 어미 뭐뭐를 뒤에 쓰거나 뭐뭐다 뿐이지로 구성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의존명사는 뭐에 의존한다고 했지? 관용어에 의존한다고 했지. 관용어는 받침이 뭘로 끝난다고 했지? 그렇죠. 니은이나 리을로. 그 리을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나머지 4개만 보자고. 자,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지? 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는 뭐가 나와 있지? 할. 리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맞는 거겠지. 그렇지?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 몇 번이나 몇 번만 남는 거지? 2번하고 5번이 남는 거죠. 맞지? 그러면 하나 남는 게 얘네? 뭐뭐다 뿐이지. 시간을 보냈다 뿐이지. 뭐야?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러니까 얘도 지워지겠지. 그럼 남는 건 뭐가 되겠지? 얘가 되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리합시다. 조사는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 조사가 붙을 수 있다. 맞지? 학교에서 조사지? 그럼 뒤에 뿌는 뭐가 되겠어? 조사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계속 조사가 되는 겁니다. 조사는 뭐 한다? 붙여 쓴다. 그로 잘못된 건 몇 번이다? 5번이다. 쉽죠? 매기가 쉽지? 승관 쉬워? 승관할 수 있겠어? 쉽게 풀어야지, 쉽게. 띄어 쓰느냐 붙여 쓰느냐 이거는 시험제 꼭 나온다니까. 이게 여러분 책 페이지 31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번 문제. 이런 건 틀려도 돼요. 표지어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5가지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의미를 물어보는 거 틀려도 괜찮아. 이런 거 틀리면 욕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거 틀리면 욕하죠. 다른 거 틀리면 욕한다고요. 봅시다. 자, 좀 어려운 거야. 단어의 의미인데 이것도 이제 3월달에 수업할 때 문법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됩니다. 이게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가는 건데 이런 걸 다의적 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음 이어와 다이어를 구분하는 건 수능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B형에 나옵니다. A형은 거의 안 나와요.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럼 좀 심화된 건 이제 3월달에 하는데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을지 의미가 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의미가 비슷한 것끼리 간다. 의미가 비슷한 것끼리 간다. 자, 봐봐. 타다, 타다. 버스를 타다. 그 다음에 또 뭐하다? 바람을 타다. 이 두 가지는 뭐야? 어디 위에 올라타다. 얹다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얘랑 단어의 성격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불에 타다, 햇볕에 타다. 묶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건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총 단어가 몇 개가 나온 거냐? 4개가 나온 겁니다. 이런 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수업은 3월달에 할 텐데 하여튼간 구조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맛만 보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이건 틀려도 괜찮아요. 오늘 시험에서는. 그 다음 33번 문제. 33번 문제. 왜? 이 문제 적용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은근히 이런 문제가 사실 이제 교육성 문제나 이런 거에서 잘 안 나오는데 사설모의고사를 여러분들 3학기 한 2번 정도 봅니다. 학교에 따라서. 사설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통 우리가 수능 문법에 해당되는 게 표준 국어 문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수능 문법의 기본 텍스트인데 선생님 자료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인용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러한 기본 텍스트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잡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세부 설명을 빼놓은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을 모르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에 보면은 이가 붙은 경우가 있겠지. 자, 몇몇 명사나 동사의 어간의 결합 형태가 붙어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의 뜻을 더하는 명사 체계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자고요. 때미는 사람이 되겠지. 그 다음에 사물, 목에 거는 것, 사물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맞아. 애꾸무늬, 짝짝이, 여기 있네. 잿더리 이런 것도 들어가겠네. 사물 이런 형태. 그다음 니은은 뭐가 나와있어? 의성, 의태어. 얘네들은 다 뭐야? 부사야. 뭐가 가능해? 곱하기가 가능해. 사람 또는 사물의 뜻을 더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뚱뚱이, 명사 절름발이, 딸랑딸랑 딸랑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게. 맞지? 현재 여기에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뭐가 나있냐면 몇몇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 붙어서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인데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 뒤에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벗어나고 얘는 뭐야? 벌다, 먹다, 길다 이게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많다인데 얘는 명사가 아니잖아. 맞지? 많다는 봐봐 이렇게 많다지 얘는 형용사예요. 맞지? 형용사인데 많이가 됐단 말이야. 맞지? 그럼 형용사에서 뭘로 바뀌는 거냐면 부사로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뭘 만들어야 돼?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취지에서 얘도 지워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남는 게 답이 나오겠지? 근데 이런 형태는 수능 형태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33번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34번 문제. 어려운 것은 이것도 의미를 물어보긴 하는 건데 5번 보세요. 에서, 가나 에서는 둘 다 주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국민에게라고 하면은 이거 장소적 개념이 아니야. 어떠한 주체적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 거기서 지워야 돼. 거기서 지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사실 5번에 제가 문제 낸 것 중에서 35번 문제를 주력으로 내놨어요. 이걸 과연 몇 명이 맞힐 수 있을까? 맞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맞춘 사람.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 이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우리 국어에 용어는 합성할 수가 있다고 했지. 근데 하면은 뒤에 있는 게 이제 뭐가 되느냐? 합성 용언인데, 자, 뒤에 있는 문제도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조건에 나와 있잖아. 두 개의 용언이 합쳐져서 제3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용언으로 굳어진 합성어를
합성 용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건 합성 용언이어야 돼. 그럼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예외에 나왔잖아. 드러내다, 돌아왔다, 찾아갔다, 먹어버렸다, 돌아가셨다. 이거 갖고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걸 찾으면. 그러면 드러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들어서 낸 게 아니라 나타내다 이런 뜻이야. 맞지? 산을 돌아서 온 게 아니야. 왔다라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come back 이런 뜻이 되겠지. 찾아갔다는 건 찾아서 갔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갔다라는 뜻이 강화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다 새로운 의미의 뜻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지. 돌아가셨다는 또 돌아서 간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뜻이니까 제3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먹어버렸다. 이거는 두 단어의 원래 뜻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지? 남아있지. 먹은 행위를 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합성 용언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제3의 뜻을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지? 그거를 낸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좀 더 확인해 볼 겁니다. 이게 35번 문제예요. 36번. 뭐 물어본가? 뭐 물어본가? 문장의 짜임새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제발 하나만 알려주면 되는데. 지금 문장의 짜임새는 견문장 중에서 아는 문장, 무슨 절을 아는 문장이냐, 그거 아는 점으로 확인하는 거지. 현재 이거 봐봐. 그에게 책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 이거지. 빌려주다에 뭐가 붙었니? 리을이 붙었지. 이런 뭐가 되는가? 관형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절이야? 관형절이지. 근데 이 뒤에 보면 설명이 뭐라고 나와있지? 부사절이라고 나와있지. 얼마나 쉽게 풀 수 있습니까? 요게 36번 문제예요. 10초. 그다음 37번 문제. 자, 37번 문제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와 관련된 거냐면 보조사와 관련된 건데, 보조사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여러 개로 두루 쓰이면서 어떤 역할을 더해주는 밑줄, 더해준다 이 말이야. 의미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몇 번이냐 적절하지 않은 게 4번 보세요. 리을의 경우처럼 누가에 대한 답변으로 반드시 보조사는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잘못된가? 반드시 이 부분에. 자, 누가 안 왔니? 철수는 안 왔어요 라고 볼 수 있지. 이때 철수를 빼봐. 돼, 안 돼? 되죠? 여기다 써놓습니다. 보조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요 부분을 밑줄 써놔야 돼. 써야지. 보조사는 뭐하다? 생략 가능하다. 격조사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보조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금방금방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 의미로 푸는 문제, 의미로 푸는 문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 응용력을 보려고 한 겁니다. 어휘적 응용력.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여기 나와 있어요. 여백에 앉히다. 무슨 말이냐? 문장에 적어 넣다 이런 뜻입니다. 문장을 적다라는 뜻이 여백을 앉히다. 여러분들 어휘적 수준을 보려고 넣어놓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38번이었어요. 자, 39번. 이거 별표 치세요. 내가 수능에 나온다고 했죠? 요즘 수능 트렌드는 뭐라고 했지? 사동을 주동으로, 사동을 주동으로, 주동을 사동으로. 여기 문제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러나 주어진 능동문에 대해 그에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거나, 역시나 마찬가지야. 능동과 피동이니까 피동문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찾을 수가 없다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뭘 찾을 수 있어야 돼? 문제를 뒤집으면. 이 문제를 뒤집으면 이거야. 피동문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 능동문도 있고 둘 다 될 수 있는 걸 찾아라 이거잖아. 그렇지? 그 몇 번이야? 예잖아. 김 박사의 연구진이 주어지, 사실을 목적어지, 밝혔다 서술어가 되겠지. 그리고 피동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있어?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고 했지. 사실이 김 박사의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되지? 피동과 능동이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 몇 번이야? 5번이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됐어요? 자, 40번 갑니다. 자, 얘도 역시나 뭐 물어보는 거죠? 만입니다. 만. 느낌 딱 오죠? 자, 만은 쓰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만, 동그라미. 조사야. 내일만도. 만은 뭐가 되겠어? 의존명사가 되겠지. 싶다만, 조사가 되겠지.
살만 띄었으니까 뭐야? 의존명사지. 시간 만에, 자, 2시간 만에 역시나 마찬가지죠. 얘도 띄었었습니다. 그만 조사가 되겠지. 답 나왔네. 자, 이번에 보면 기억하고 비읍 보세요. 만에는 또 다른 조사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하나 집어넣어볼까? 자, 보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뭐 집어넣으면 쉽냐면 격조사를 집어넣으면 쉬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조사 뒤에 뭘 집어넣으면 쉽다고. 보조사 뒤에는 보조사도 붙을 수 있고 격조사도 붙을 수 있는데 쉽게 한다면 격조사를 집어넣으면 쉬워요. 기억에 넣을게. 하루 종일 잠만을 잤다. 돼, 안 돼? 되지? 보조사. 아까 선생님 그래서 기본 공식이 뭐였어? 조사는 조사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조사는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조사는 계속 붙을 수가 있어. 이게 기본 공식이거든.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40. 다음 41번. 자, 이거 봐. 어느잖아, 어느. 어느가 지금 뭘 물어봤어? 관형사를 물어봤네요. 관형사. 자, 관형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니까 조사가 결합할 수 없죠.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의 뜻은 어떤 거야? 연합 가운데 밑줄. 이게 조건이야. 연합 가운데.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되겠니? 여러 개가 나와 있어야 되겠지. 앞에 여러 개가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산과 바다 여러 개가 있잖아. 산도 있고 바다가 있고 그 중에 선택한다고. 쉽지?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돼 있어? 연합 가운데 똑같이 모르거나 콕 집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막연한 사람이나 사물. 밑줄. 막연한 사람이나 사물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뒤에 봐.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어느 가을 저녁이지. 어느 가을 저녁이 밑줄 쓰면 되겠네?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사물이 되겠죠. 됐어요? 막연한. 몰라야 돼. 어느는 몰라야 된다. 막연한이 중요한 거라고. 41번이었습니다. 42번. 이거 안 해도 되겠죠? 뭐 물어보는 거야?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분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 제발. 항상 동사, 형용사가 나오면 는다, 니은다. 붙여서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기본 공식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게 42번이었어요. 넘어갑니다. 43번. 자, 43번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있지. 자, 거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데 부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분부사. 성분부사는 특정 성분을 꾸며주는 거. 보편적으로 용언을 꾸며주거나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가끔씩 관형사도 꾸며주긴 한다. 맞지?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어 수식법칙이 내가 뭐가 있다고 했지? 앞에서 뒤로 간다고 했잖아. 아주는 뭘 꾸며주고 있어? 아주. 뒤에 있는 새. 관형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얘가 얘를 꾸며준단 말이지. 너에게 선물을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 너에게는 뭐가 된다? 필수 부사가 된다. 오케이? 다행히도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같은 경우에는 접속 부사가 된다 이 말이야. 모름지기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서술어와 호응관계를 물어보는 부사다. 이게 부사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보편적으로 부사는 성분부사로서 특정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데 부사는 용언이나 부사를 꾸며주는 게 일반적인데 특이하게 뭘 꾸며주는 거? 관형사를 꾸며주는 경우. 맞지? 두 번째 얘는 뭐다? 부사 중에는 생략할 수 없는 부사가 있다. 무슨 부사? 필수 부사어가 있다. 맞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니까 문장부사. 그 다음 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부사. 그 다음 얘는 특정한 서술어와만 호응하는 호응관계를 물어보는 형태의 부사. 이게 이 문제를 여러분들 봤을 때 느낌이 와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 봐봐. 디귿, 리을. 왜 부사는 말하는 사람이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의 부사어는 심리적 태도. 심리적 태도인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 그 다음 44번 별표. 아까 이야기했지. 다른을 물어본 거야. 다른. 자, 여기서 시험에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B하고 F 둘 다 품사가 달라요. B는 다른 사람을 할 때 다른은 관형사입니다.
삼각형과 사각형은 다른 모양이다. 이때 다르다로 써라. 삼각형과 사각형은 다르다 성립되지. 얘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B하고 F는, B는 관형사, F는 형용사예요. 이까지 이해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 동일한 의미지만 이 부분을 주셔야 돼. 동일한 의미가 아니야. 다른 의미야. 그래서 B의 다른은 타입, 남이란 뜻입니다. 남과 남. 그 다음에 F의 다른은 같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같지 않다. 같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이렇게 풀 수가 있고 45번에 까지 이것도 품사로 푸는 문제인데 이거 잘 봐. 까지는 보편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뭐가 붙는 거냐? 체언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체언과. 여기 보면 몇 점, 명사가 붙었거든. 단위 명사. 여기 보면 어디, 뭐가 되겠어? 대명사가 되겠지. 근데 여기 봐봐. 저렇게까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저렇게까지 얘는 기본형이 저렇다가 됩니다. 저렇다. 되지? 다가 붙어 있었으면 용언이라고 했잖아.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지. 우리 니은다가 결합될 수가 없잖아. 맞지? 얘는 효용사야. 효용사에 뭐가 붙은 거냐? 개가 붙은 거야. 요 개가 바로 뭐냐? 부사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는 뭐가 되는 거냐?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니은에 해당되는 설명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체언 뒤에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체언이 아니라는 거지. 얘는 품사상 뭐가 된다? 형용사고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어주는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이게 45번 문제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자, 46번. 자, 46번도 역시나 뭐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높임법과 관련된 건데 객체 높임 동그라미. 자, 객체 높임은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객체 높임은 어휘적 높임.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묻는다. 높이지 않았지? 여쭙는다. 높였지? 뭐를 통해서 단어를 바꿨습니다. 어휘적 높임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추가한 게 없어요. 문장성은 똑같이 뭐만 바꿨지? 단어만 바꿨다. 됐어? 그 다음 중요한 건 47번. 보여요?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날뛰다. 뭐랑 뭐가 결합됐지? 날다와 뛰다. 통사적 합성어야 비통사적 합성어야? 통사야 비통사야? 연결고리가 있어 없어? 없지.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섞다. 이때는 마구 섞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생어가 되겠지. 왜? 동그라미 친 게 접사니까. 드세다. 세긴 센데 아주 센 거야. 얘도 동그라미 친 게 접사예요. 우짖다는 뭐랑 뭐가 결합됐냐면 울다와 짖다가 결합됐지? 합성어네? 통사적 합성어야 비통사적 합성어야?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지. 왜?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얘는 짓누르다. 아주 심하게. 오케이?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이게 47번 문제입니다. 48번. 3개 남았습니다. 힘냅시다. 자, 다음 중 말들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별표. 자, 고개 들고 뭐 물어보는 거지? 합성 용언에 대해서 설명한 거네요. 맞지?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국어는 설명 봅시다. 용언과 용언이 결합이 가능한데 앞에 나와 있는 건 무조건 뭐라고 했죠? 본용언. 맞지? 뒤에 나와 있는 건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본용언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보조용언일 수도 있다. 다 지금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까? 뒤에 밑줄이 쳐져 있죠. 맞지? 그럼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는 뭘로 구분한다? 앞에 나와 있는 본용언을 지워. 하나. 맞지? 그렇지? 보조용언이 된다면 앞에 나와 있는 본용언을 빼면 말이 안 된다고 했지. 그러면 다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보조용언이라고 봅니다. 봅시다. 오래 보니, 이때 살다 보니 하고 본인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지? 그러니까 얘는 보조용언이 되겠죠. 30년간 왔다. 말대한데 안 되지. 보조용언이 되겠습니다. 과자를 다 버렸다. 이때 중요한 거야.
먹어버렸다 하고 버렸다는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될까요? 보조용언이다. 사진을 주었다. 찍은 사진을 주었다. 얘는 뭐가 돼 있어? 성립이 되네. 얘가 뭐가 될까요? 본용언이 된다. 그 다음에 빼버리면 페인트를 내려오고 말돼 안 돼? 안 되지. 얘도 뭐가 될까? 보조용언이 되겠지. 그럼 본용언은 몇 번? 4번.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 했던 거 48번입니다. 49번. 자, 49번은 여러분들 뭐 물어보는 거냐로 볼 수가 있겠지.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의미적인 것들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쉽게 푼다면 4번 봐봐. 라의 조사, 이나.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야. 우리 풀었던 문제 나와있지? 짜장면이나 먹을까라고 할 때 이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했었지? 그래서 잘못된 게 4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자, 이 문제 볼까요? 사동형 표현을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동형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여러가지 사동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2번을 보면 니은을 통해 사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에서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의 위치가 고정된다. 니은을 보면은 선생님께서 주어입니다. 철수에게 필수 부사어지. 책을 목적어 읽게 하셨다. 서술어야. 그러면 남는 게 부사어가 빨리야. 빨리 위치를 바꿔보란 말이야. 선생님께서 빨리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셨다. 되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빨리 책을 읽게 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2번에 보면은 자, 수식하는 부사의 위치가 고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아니라는 거죠. 부사어는 문장에서 위치가 아주 자유롭다. 특히 문장부사의 경우에는 아주 자유롭고 일부 상분부사 중에서도 위치가 자유로운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문제가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문법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테스트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테스트의 목적만은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이 봤던 이 시험 자체가 1년 동안 보는 모의고사에서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보느라 고생했는데 시험 본 결과표 가지고 문법을 좀 더 해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커트라인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 80점 정도가 될 겁니다. 10개 정도가 될 텐데 오늘 한번 쭉 뽑아보고 내가 선물 받겠구나 안 받겠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가 있는데 선물 받는 친구들은 즐겁게 받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